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일요 경마를 맞이하는 마감 10분 전 UCC 경마방송의 박대박입니다. 자, 민태민 의원, 김주현 의원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육경주에 마련이 되어 있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 경주 그냥 지켜보는 경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육경주 순서가 오면 또 우리가 짧게나마 언급을 할 겁니다만, 그렇게 배팅의 측면에서 달려들 경주는 아닌 건 사실이에요. 일종의 이벤트성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요 경마 돈 따는 거는 그 외의 경주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안말 경주인데 3번과 9번이 일단 독보적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9번에는 용방태양이고 3번만은 사이렌스톰인데, 상대적으로 3번만 사이렌스톰의 등장이 이제 드디어 좀 믿을만한, 경마팬 입장에서 믿을만한 기수, 다나카 기수의 기승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사이렌스톰이 갖고 있는 걸음이 정말 어느 정도냐, 앞에도 좀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자막이고 하기 때문에 능력 기수에서 나오는 사이렌스톰의 발걸음을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민태민 의원. 자, 3번 사이렌스톰 충마로 저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직전에 우리가 놓고 한 거라 했던 쾌속순환, 즐거운 캠프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인기 1위 마필이 사이렌스톰이었어요. 얘가 빠져주면서 그때 배당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이렌스톰이 선행을 보장받은 상황이고 다나카 기수 안장이고, 반대로 12의 쾌속순항은 안에 지금 3번 비롯해서 4번 원더라이라든가 6번 로신한테, 그리고 동방태양, 에버빅터 너무 많아요, 선두권이. 그래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송재철이 또 특유의 외곽으로 자리 못 잡고 날아가 버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번이 좀 충마로는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외곽 도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어리니까 안쪽으로 너무 심하게 내치 사용을 해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인코스가 잘 쑤셔지든지 아니면 인코스가 송재철이 좀 뚫으라고 빵 하고 열려지든지 사건을 돌 때, 그런 좀 행운이, 전개의 행운이 필요한 마필이 12번 쾌속순항의 입장입니다. 자, 김주현 의원. 마토바 기수가 이제 1경주부터 출전을 하네요. 이 8번마 골든 레이디. 제 편성 속에서 다소 이 인기가 덜 실릴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1회였죠. 아시아 챌린지컵 1번 대표로 와서 토센 아처를 타고 우승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제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승과 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대표 기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요새도 잘 탄다며요. 금요경마 때도 잠깐 또 오늘부터 봤죠. 목요일 날 입상을 두 차례 한국까지 보고 왔는데 잘 타더라고요. 1경주에 이제 또 한국 주로에 어느 정도 적응력을 보이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6번마 로신한테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누가 나가도, 일단 앞에 나간 말 하나가 살아남아도 이제 뒤에 파트너는 뭔가 좀 뒤에서 한 발을 쓰는 애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인데, 이 6번마 로신한테가 사실 폭발력 면에서는 크게 점수를 줄 수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끈끈하게 뛰는 맛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더 파워풀한 이 말머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일단 3번이 선행을 나간다면 6번마 로신한테가 선의권을 책임질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림은 아주 이쁘게 나오네요. 3번, 6번. 자, 전도경 기수도 한등바라는 기수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일단 선행을 편안하게 나가야 좀 더 유리한 마필이 9번입니다. 그래서 9번도 밀고 나오겠지만 이 9번 정도는 다나카 기수가 튕겨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더 그냥 퉁 튕기라 그러고 3번만 사이렌스톰 앞장 뜨고 그대로 버티는 그림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2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 1200m 되기 전에 부산 1경주네요. 그죠? 부산 1경주로. 먼저인가요? 예, 부산 1경주로 바로 갑니다. 자, 혼합 4군의 1000m로 펼쳐지는 부산 1경주. 자, 일단 신의 마필 중에서는 외곽의 크로커다일 저스티, 이 마필도 승부를 하게 되려면 앞쪽이 붙여서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라 지금 안쪽 상대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5번마 에이스 명운을 우리 오두막간에는 좀 넣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최근에도 역시 계속해서 8월 내내, 한 달 내내 부산 경주로는 앞장뜨는 선행마가 키를 쥐고 계속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 마감 UCC 방송에서 먼저 보내드리는 마필은 6번마 티사블입니다. 선행을 받은 마필이 뭐 2착 정도까지는 온다 하더라도 레이스의 중심은 6번마 티사블이 잡아낼 수 있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 6번마 티사블에 대해서 우리 김주원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마필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면서도 여력이 남아 돌아요. 근데 타이밍을 항상 못 잡습니다. 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았다라면 벌써 형군을 벗어났을 능력인데, 이번에 그 부분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양영란 기수가 지난주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편성 속에서 충분히 최근 보였던 걸음만 뽑아내도 인정되는 인기마기 때문에 현장 변수만 없다라면 6번마 티사블은 여러분들께서도 인기대로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태민 의원, 이 선행마를 뭐 꼭 5번마 에이스 명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기타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기승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한데, 예. 이번만 다이나믹 대시가 망하지지만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 그림, 최근에 계속 여러 차례 목격됐듯이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프레지던틀리 퍼펙트. 기본적으로 혈통상 스피드도 있고, 조성곤 기수가 최근에 발주가 예전에 그 김동현 기수가 한창 물이 올랐을 때 정도로 뭐 발주만 끊으면은 검은색 옷이 먼저 보여요. 그 정도로 조성곤 기수가 지금 물이 오른 발주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이나믹 대시 뭐 훈련 때 봐도 동남 여제하고 병합 때 뭐 눌러잡고도 말이 알아서 뛰려는 투지가 돋보였기 때문에, 이건 뭐 에이스 명운이 사실 선행을 가기도 저는 뭐 무지개동산도 외곽에 있고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가더라도 글쎄요, 주로가 정말 미친 듯이 빨리 그냥 선행마 1변도의 주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 오두방방에서 굳이 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0m입니다. 안쪽에서 스타트만 제대로 끊어내면은 가속 구간에서 충분히 바깥쪽 마필들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대시의 잠재력을 데뷔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저희 방송에서 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배팅의 중심은 6번마 티사블을 놓고 들어간다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로 갑니다. 안말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총 14마리 마필들 출전하는 1200m, 1200m다 보니까 이제 12마리까지, 14마리까지 이제 출전 두수를 채우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마 어거스트 러시가 역시 그 데뷔전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던 만큼 또 그만큼의 상응하는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널널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단승식 1점대 배당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태민 의원. 강축입니다. 예, 데뷔전 때도 제가 뭐 의심 안 하는 왕대가리라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경마 1경주에 나오는 마이미셸이 선행 가는 거 그냥 외곽으로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직선 초입 접어들자마자 그냥 쭉 빼버리면서 낙승을 거뒀는데, 게이트 2점이라든가 이번에 훈련 때 그 직전 대비해서 더 좋아진 모습들이에요. 상위군의 마필들 타조말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밀리질 않습니다.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뭐 앞장 선행도 간다. 이는 믿고 가야죠. 그래요. 데뷔전에서 마이미셸을 따라가다가 이제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 마필을 선입으로 보고 나머지 선행마가 뭐가 선행할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능력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또 충분히 이제는 1착을 찍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예 스타트부터 어거스트 러시가 이번 경주는 그냥 기본 걸음으로 선행을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 나가서 힘하게 잘해야 될 수 있는 정도의 나머지 마필들은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액면은 혹은 주파 타임은 조금 밀리지만 꾸역꾸역 따라가다가 2차 올 수 있는 그림, 그 중에서 좀 꽃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탄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필이 괜찮을까요? 예, 이 8번마 팍스라이라는 마필이 이번에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일단 뭐 박종현에서 조한별, 일단 저는 등짝 갭차가 분명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 다소간에 좀 박종현 기수의 이 미숙한 이 기승술 때문에
원래 가진 능력을 100%다 발휘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뭐 당차게 몰아줄 수 있는 조합별 기수 이미 뭐 상위군 마필들 여러 마리 탔었죠. 창기파랑부터 해서 그다음 뭐 상위군 능력마들 이 선임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면 이 박스라이 가지고 박종현 기수가 직전에 좀 아쉬웠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기승하는 한별이가 만회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중반 끝걸음은 계속해서 잘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 8번마 팍스라이고 또 저희 오드마번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9번마 발원지 같은 마필 이제 현장 체중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또 해당하는 마필 중에 하나가 초반고죠. 예, 초반 초반고. 타임은 조금 들쑥날쑥이지만 역시 이제 1경주 때 마코바가 조금이라도 따라 붙거나 조금 좀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에 잘 낑겨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좀 느린 말이니까 1경주 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초강보가 그 2차 따먹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오드마번에 이제 끄트머리 걸쳐 있죠. 꼭 감안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번만 어거스트 러시를 넣고 후착을 찍어 먹는 경주입니다. 조금 더 뚝심 있고 끈기 있게 뛰는 마필 위주로 이 경주는 배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이경주로 갑니다. 부산 교차 이경주는 1300m 레이스고요. 국산마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언뜻 봤을 때 강축이 없어 보이는 레이스이기도 한데 6번마 유성 파이팅이 데뷔전 때 괜찮은 걸음, 또 괜찮은 기록, 또 초반 걸음, 막판 뚝심 포화주로이긴 했습니다만은 무난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줬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점수를 크게 실어줄 만한 마필이 지금 없어서 일단 승군전이지만 6번이 또 인기를 먹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6번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6번 외에 따로 보시는 마필 있으시면은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님. 6번 유성 파이팅은 승군전 거리가 1300 늘었지만 나름대로 인정을 좀 하고 싶은 마필이고 글쎄요, 현장에서 이제 거리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에서 주로의 흐름이 조금 무거워졌다라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2번 소리킹이라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았어요. 이거 25조 2만 마방 특성상 좀 불안하게 짝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이 워낙에 좀 떠가리가 크다 보니까 안쪽에 있던 그 바로 2번 게이트에 있던 꿈의 한발한테 내 손을 넘겨줘 버리면서 말 자체가 막 흙을 맞고 제대로 된 걸음, 힘은 남는데 말 자체가 좀 기수하고 싸우면서 결정적을 못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김용근 기수 그리고 전번에 한번 졸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당의 메리트를 안고 25조 특성상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패턴으로는 이번 소리킹을 봐야 되고 능력으로는 뭐 6번 유성 파이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김주원이요. 가야대로는 직전에 박대박 위원님이 강추드렸던 거 네, 같죠? 맞아요. 예, 방송 보신 분들 다 한걸 하셨을 것 같아요. 박대박 위원님이 뭐 열변을 토하면서 가야대로가 이번에 된다. 저는 또 곁들여서 오아이 오걸. 지난주에 오크스에 나가서 꼴등했던 말인데, 일단 뭐 그마필 오크스를 나갔던 오아이 오걸을 자력으로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능력 신장세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개상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역시나 유성 파이팅이 빠르게 선두권을 정리할 수 있는 레이스라면 다시 한번 이 선입권에 위치할 수 있는 가야대로의 막판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인코스를 아주 그 마지막 판에 다부지게 이성재가 밀고 올라왔는데 레이스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뭉치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한 근성이 좋은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딱 그 정도지만 비슷한 수준의 나머지 마필들보다 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줄서기로 레이스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 있는 마필 한 번 더 8분만 가야대로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마감 10분 전 UCC 방송에서는 6번마 유성 파이팅을 먼저 중심에 세워놓고 지금 2번마 소리킹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8번마 가야대로 이 두 마리를 조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울로 갑니다. 이번에는 서울 3경주죠. 국산 6군의 1000m 경주입니다. 망아지들 잔치입니다. 뭐 전부 다 망아지예요. 전부 다 망아지죠. 뛰어본 어떤 그 출전 경험이 아예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주행 심사시 모습과 훈련시 모습을 통해서 전개도 그리고 또 잠재력을 또 이렇게 매겨서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자, 재밌게 보고 있는 말이 어떤 마피예요? 잠재 능력이 아주 센 말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센 말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그나마도 우성인자인 디디미 순말, 거기에 나름대로의 스피드가 내재돼 있고 뭐 훈련 때도 불회전차하고 병합 때 안 밀렸던 말, 뭐 1번 캡틴 로드가 충마로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좀 센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뭐 승부지, 거기에 컨디션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주행심사 때 그 1, 2초 정도, 타임 하나, 두 개 정도의 그 갭은 사실 실전에서 뭐 전혀 그 위력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EQS의 1번 게이트, 그리고 문세영이가 말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신 고른 데이터가 EQS라면은, EQS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낄 것 없이 이렇게 이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스타트부터 한번 제대로 끊고 처음부터 하니까 뭐 순식간에 돌아버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캡틴 로드 가지고 데뷔전부터 좀 멋진 모습을 끌어주길 기대를 하고요. 자, 우리 김주원 의원. 그냥 주행검사 액면 봤을 때 이번만 댄싱 울프가 가장 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훈련 과정에서 다소 좀 안 좋은 모습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마 캡틴 로드의 선전을 같이 응원해볼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에코블루랑 같이 주행검사를 치렀는데, 에코블루가 데뷔전 때 이제 파괴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입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캡틴 로드도 1번 게이트 조건이라면은 충분히 재밌는 그런 인기마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뭐 2번마 댄싱 울프 쪽으로 인기가 집중된다라면 뒤집어 때리는 쌍승식도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안쪽 두 마리 조합 딱 좋습니다. 망아지 경주 속에서 게이트 2점은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조합 딱 좋고요.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방에서는 아직 좀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이제 조심스럽게 맞으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그 장담은 하지 않고 있지만 8번만 환희의 순간 같은 맛들도 뭐 윤채혁 기수가 아낄 것 없어요. 일단 기승정지 앞두고 요번 주에 타는 마필 중에서 그래도 자신이 좀 알고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좀 강하게 초반 좀 걸음을 끌어준다면은 재밌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마필로 여겨집니다. 1번, 2번, 그리고 8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부산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교차 3경주는 국산 4분이고 15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매직파크. 양영남 기수가 깔끔하게 머리를 또 김도현 기수의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6월 달에 쳐줬고, 다시 또 돌아온 단짝 김도현 기수와 또 매직파크가 직전 경주 깔끔하게 인기도를 지켜냈습니다. 뭐 이번 경주도 또 4군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거리도 1500m 조금 늘었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뭐 1500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유리하다라고 할 만한 특징적인 마필이 없기 때문에 6번만 매직파크 팔리겠지만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주원 의원부터 출발해보죠. 예, 저 역시도 뭐 6번은 인정이고요. 이제 나머지 마필 가운데 좀 언급을 드리자면 1500이라는 거리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말이 1번마 대호여걸 인기 마필이겠죠. 거기에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 있는 4번마 베레듀스까지는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4번마 베레듀스 같은 경우는 데뷔 초창기만 해도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 순발력을 바탕으로 초반에 빠르게 앞선 전개를 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최근에 순발력이 사라진 대신 다소 좀 밋밋한 그런 걸음으로 매 경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코 센트럴 자마답게 국명 스피드를 갖췄다라는 판단이고, 이 훈련 때 보면요 확실하게 발이 빨라요. 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 2번부터는 마방에서 좀 정면 승부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만큼 상태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라 베레두스의 기습전도 여기서는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번만 베레두스가 조금 서둘러 나와서 좀 서둘러서 또 조지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략을 한번 기대해보는 측면이었고, 조금 앞서서 얘기해줬던 1번만 대호여걸도 그래요. 1500m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주구장창 1500m만 고집해서 나오더니
기어이 한번 꽂혔어요, 지난번에. 자, 민태민 의원 쪽으로 한번 또 의견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제가 만약에 이 레이스에 배팅을 한다면 그냥 저는 사실 1번 쪽으로 힘을 실을 마음은 없어요. 차라리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베레두스, 이 말이 11번 팀에서 딱 한 번을 우승을 했는데 우승할 때는 선두권에 나가서 우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이게 30조에 있다가 마방을 좀 옮기면서 말 자체의 컨디션이 최근에 썩 좋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간에 보면은 내용 자체는 분명히 좀 여력이 남아 있었던 내용이라서 어차피 강축이 6번 매직파크가 있다라면은 지금 가만히 봤을 때요, 근간 들어와서 아껴진 걸음 측면에서는 베레두스가 딱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김주원 의원하고 의견에 좀 동참을 하면서 최근에 안 가왔던, 그래서 이번에는 기둥에 붙여 때릴 가능성이 있는 베레두스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베레두스 쪽으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이제 후차 관심마들 속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6번에 붙여도 63마권은 충분히 한번 붙어볼 만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63마권. 자, 마감 10분 전 UCC 방송에서 양쪽 위원들께서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6번만 매직파크를 축으로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사경주 예상 듣고 부산 교체 사경주 때 사경주를 마번 가야죠. 아, 네. 사경주가 네. 진행하는 경주인가요? 예. 자, 마이 미스테이크. 사경주로 같이 가겠습니다. 혼합 4분의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데뷔전에서 빅브라이트 스타가 뭐 잘 뛰었어요. 해니액티브하고 뛰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밀렸지만은 해니액티브의 어떤 그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해니액티브가 이제 토요경마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또 보일 것인지 그것도 이제 이번 주 관심사인데, 그거 한번 지켜보고 이번 경주 대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여기서는 빅브라이트 스타가 호랑이 없는 굴에 맞나? 예, 왕노를 탈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닌가 싶은데, 미세민 의원. 거의 뭐 여기서는 호랑이죠. 제가 봤을 때는 8번 빅브라이트 스타의 안정감이 일단 돋보이고, 강아지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주행검사 때 이 9번 불굴의 신화라는 말이 좋더라고요. 뭐 표면적으로 단순히 드러난 기록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파티타임이라는 국산마가 선행을 갔는데 그거 뭐 외곽으로 진짜 뭐 쉽게 넘어가면서 직선에서 뭐 붙들고 왔는데, 이게 박병윤이가 연일 그 외주로에서 스포를 타줬어요. 근데 말 자체가 발을 바꾸는 게 조금 엉성합니다, 아직은. 근데 정말 말이 좀 누르끼리하게 생겨가지고 힘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8번의 빅브라이트 스타를 이겨낼 가능성도 있다. 이겨버릴 가능성도 있다. 세게 봅니다. 하긴 뭐 도와주려고 모시고 안에 아무나 18마신 걸리나? 그렇죠. 주행신사 때. 나머지 마필들의 어떤 그 덜 완성된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주행심사 때의 모습은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주, 오버랩했어. 한 번씩 터뜨리면. 김지원 의원도 보는 신망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이걸 승부까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현장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승부는 현장으로 제가 미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강추드리는 말은 액면에 드러난 8번, 9번이 아니라 3번만 블랙시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썬더 히어로를 놓고 여러분들께 분명 현장에서 승부를 말씀드리면서 쌍승식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고 했어요. 시원하게 쌍대가를 쳐주면서 이제 61배짜리 막건을 꽂아줬습니다. 그 썬더 히어로랑 같이 주행검사를 치렀던 말이 블랙시가인데, 마치가 아주 당당하진 않아도 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즉각 나오는 모습을 훈련 때 보여줬어요. 제가 그런 말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좋다라는 건 이제 뒤에 뛰어도 채찍을 때려주면서 동료를 하면 추입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주행검사 때 다소 스타트가 불안한 부분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훈련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 고안도 어느 정도 시켜놨고, 특히나 이 서승원 기수가 요즘에 신예마만 타면 이 부산의 조성공 기수도 그런데 스타트를 기가 막히게 끊고 나옵니다.
너무 눈에 드러난 빠른 말 몇 마리가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는 힘들지라도 선두권 뒷자리만 바짝 물고 쫓아가면 직선 채찍 싸움에서는 블랙시가도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배당 상황이 따라준다면 때리고 받치고 한 두 군봉 안에서는 충분히 붙어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요번 사경주만큼은 뭐 세 명의 어떤 예상위원들 결과가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셋 중에 한 명이나 두 명, 뭐 받치기라도 적중합니다. 조금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박대박이 볼 때는 이번만 삼종 드래곤도 말이 멀쩡해요. 22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뭐 휴양마라고 해서 뭐 하자를 걸 게 아니라 망아지나 휴양마나 문학 스피드 쫓아서 충분히 나 이상 없어요라는 모습을 제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에서 이번 삼종 드래곤의 가능성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8번마 빅브라이트 스타의 완벽한 그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의 어떤 현장 컨디션 점검 최종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후착 마필들로 언급이 된 2번, 3번 그리고 9번 이 세 마리의 최종 현장 상태도 눈여겨서 꼭 잘 보시고 사경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교차 사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3군의 1600m 경주입니다. 5분마 임팩트, 일단 직전 경주는 깨졌지만은 상대 마필들이 좀 잘 뛰었어요. 부호가 레이스를 쥐고 흔들었고 영웅 출연이 뭐 날아와 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고도 이제 3차로 갔는데 나름대로 국산 3군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크게 못 뛰지 않고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실어줄 수 있겠고 비슷한 액면, 비슷한 측면에서 이번만 라운드 때는 또 최상현 기수의 다시 한번 그 감량 도전이 24점 마방의 그 감량 승부가 눈길을 끌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거나 저렇게나 2번, 5번이 어떻게든 좀 팔리기는 팔릴 것 같은데 그래도 배당이 또 아주 낮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2번, 5번 외에 좀 복병 쪽으로 한번 보죠. 2번, 5번을 뭐 강조해 주시는 어떤 해설도 괜찮겠지만은 한 마리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가져가고 싶은데 어때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2는 못 와도 5는 옵니다. 임팩트는 와요. 지난번에 늑발 딱 하고 맨 꼴찌에 있는데 야 진짜 밥맛 떨어지더라고요. 지난번 그 영웅 출연 부호 레이스에서도 저는 안 빠진다고 믿었던 게 임팩트였고 그 늑발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일단 여기서 오는 거고 복병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의지가 계속 없었던 게 이제 9번 로얄 임팩트 로얄 빅토르라는 마필인데 얘도 한때는 이 와일드러시하고 맞짱 뜨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11조 김창훈 마방에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게 로얄 빅토르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이 마필 최근에 계속 빼드리고 있어요. 의지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빼드리고 있는데 요번에는 뭐 가면 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현장 의지 좀 확인하고 9번을 현장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5분만 임팩트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준 우리 민태민 위원의 추천이었고요. 그리고 9번만 빅토르, 로열 빅토르의 지금 다양한 그 작전 구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형구라서는 언제든지 때려 먹을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것들도 애지간한 조금 센스 있는 경마 팬들은 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편성으로는 때려 먹기 딱 좋아 보입니다. 자, 김치. 왜 그러세요? 네. 이름이 얼굴만 쳐다보면 이름을 진짜 잘 이름이 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5번마 임팩트는 안 빠집니다. 예, 직전에 아예 무리를 맞으면서 늑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경주력을 모두 이끌어냈던 말 이번에 오는 거고요. 복병 쪽에서 한 마리 추천드리면 이거 무조건 막권을 꼭 사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8번말 라이징 파크예요. 라이징 파크. 자,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난다긴다 하는 애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게 라이징 파크입니다. 이제 작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이미 2군, 1군 올라가서 이제 자기 맞벌이는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라이징 파크만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3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에요. 최근에 뭐 변화를 모색해 보겠다고 등짝도 여러 번 교체를 하고 거리도 늘려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역시 마방에서 선택을 한 건 그래도 적정거리는 중거리다.
자, 김현중이를 한 번 더 키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탔던 기수 중에 김현중 기수가 가장 이 마필과의 입마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마방에서 김현중 기수를 초이스한 거고요. 최근에 1800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면 이번에 거리 줄인 1600, 거기에 5번마 임팩트 외에는 믿을 말이 없는 경주라면 무조건 사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번마 라이징 파크, 복병 마필로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는 한 1, 200m 더 줄였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어쨌든 1600m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우리 김주원 의원의 추천이었습니다. 자, 8번만 라이징파크, 9번 로열 빅토르 두 마리 현장에서 꼭 눈여겨보시고요. 자, 놓고 들어가는 슈마 결정하겠습니다. 5번만 임팩트입니다. 자, 1호 경마 오경주입니다. 국산 혹은 13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 풀게이트 접전 양상인데, 자, 좋은 카드 하나를 제가 손에 쥐게 됐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승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가리는 반듯하게 서 있는 경주예요. 12번맛 돌직구가 대가리입니다. 정말 직전에 방춘식 기수 너무 무리를 했어요. 초반에 좀 선두권을 갈아엎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힘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 져선 안 될 상대들에게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저희만 좋았죠. 이 슈퍼 드래곤이 분명 무리해서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돌직구였죠. 그래서 슈퍼 드래곤의 메세타. 자, 사실상 한 방으로 저희가 맛있게 챙겨 먹었던 경주였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다음부터 말 뺏깁니다. 방춘식 기수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침착하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12는 인정이고, 지금 12를 놓고는 진짜 액면 봐서는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 되는 건지. 자,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지난주 조교 보고 완전히 꽂혔고요. 최근에 경주 복귀를 해보면서도 제가 개인적인 복귀란에 다음 출전 시 무조건이라고 써놨던 말이에요. 훈련도 좋고 복귀로도 트릭상으로도 무조건 누려야 되고, 어차피 강축서에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팔릴 거예요. 가는 만들 다 팔리는 레이스라 한 방 때리면 큰 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돌직구 놓고,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가든 신경 안 쓰고 진짜 되는 말, 징카 한 마리만 붙여서, 자, 단톤 승부, 거기에 뭐 삼복승까지 곁들여서 환수를 높이는 승부로 해서 여러분들과 오경주 대구를 한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2군 1900m 김지원이 준비한 오늘의 책 펴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오경주에 제가 이 메인 승부로 좀 승부를 한번 보자, 한방막건이 준비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방막건 성공되면요 정말 아낌없이 였다가 쏟아붓습니다. 자, 오퍼치기로 큰 배당 아닙니다만 메이드된 경주기 때문에 딱 한 방 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빠지지 않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놓고 때려도 될 말. 자, 동그라미 미리 쳐놨습니다. 3번만 석세스 스토리를 믿고 때리세요. 선행을 나가도 되고,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주법이 워낙에 좋아서 이건 뭐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주법과 보여줬던 파워, 거기에 스피드까지 장거리에서도 통한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는 부담감은 편성이 또 상세를 해줍니다. 자, 믿고 때리셔도 돼요. 빠지지 않는 대가리. 자, 3번만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 보면은 이 얼레벌레 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4번마 람세스 아실드. 이게 힘으로 어느 정도 꾸역꾸역은 뛰는데 사실 발 쓰는 게 안 좋아서 장거리는 안 됩니다. 1900은 안 되고요. 잘라놓고, 금빛 총알은 세모예요. 삼복승용입니다.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4.5kg가 증가되긴 했습니다만, 장거리에선 충분히 라스트 한 발을 끌어낼 수 있는 말이라 5번은 삼복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6번이 직전에 중앙공주에 이어서 2착을 왔다고 많은 인기를 모아준다라면 땡큐죠. 뭐 감량 2점에 김동영 안장 무조건 팔리는데 훈련이 안 좋습니다. 잘라내세요. 7번마 와일드 버닝은 3착 승군에 부담 중량 올라갔고, 강력한 상대가 있는 경주라 안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제가 봤을 때 높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버닝도 안 되고요. 모닝시대 똥말이고, 스위트 뮤직도 똥말. 최고 시대 하나가 다소 좀 찜찜했는데 거리 1900은 적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말 11번마 정글짐인데, 자, 정글짐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 장거리가 특화된 말이에요. 이 3번마 석세스 스토리가 앞선을 정리하면 이 빠르게 정글짐이 이 외곽 무빙으로 이 선위권에 진출할 수 있는 경주라 정계상으로도 3열하나, 이건 메이드가 된 상황입니다. 능력으로도 3열하나, 이 정계로도 3열하나. 복성식은 2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쌍성식은 의견이 엇갈려서 배당이 이 3점대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쌍대가리도 당연히 3번이에요. 자, 쌍복 딱 한 방만 때리시고, 제가 3복으로 말씀드렸던 애 있죠. 자, 5번 금빛 총알만 3복승으로 깔아가시면서, 자, 뭐 쌍복 단통에 3복승까지 단통 막건 나왔네요. 자, 오경주, 서울경마 오경주 때 한구라 하신 거 여기다가 싹 한번 엎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뭐 하이라이트가 아니죠. 혼합 1군에 1400m고, 이제 싱가포르 마필, 또 일본산 마필 각각의 3마리씩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뜁니다. 예, 저는 이 마사회를 좀 이번 경주에서는 좀 이렇게 좀 마사회 행정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느닷없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원래 이게 서울경마장에 할당된 상금 아닙니까? 부산 말들이 갑자기 계획도 없다가 불려 올라오고, 이 경주가 취소될 뻔했다고 그래요. 네. 부산 애들 때문에. 부산 애들 때문이라기보다 어쨌든 작년에 그 한일 교류 기념으로 그 한일 교류컵으로 이렇게 살포시 하는 건 괜찮지만은 무슨 싱가포르 마필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데, 자, 이런 경주에서 무슨 그 애국심 이런 걸 따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 국산마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뛰고 있는 외산 마필들하고 외국에서 뛰고 있는 외제 마필들하고 일본산 마필하고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말이 어딨냐고, 여기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한국에서 뛰는 마필들이 싸그리 깨져버리면 내년에 틀림없이 또 소리 소문 없이 그 게임이 없어집니다. 교류기념이고 자시고. 저는 뭐 백파, 핑미업 이런 거 계속 보내갖고 주장창 깨질 때부터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저러고 싶을까 이렇게 하여튼 마사회에서 하는 그 행정 자체가 너무 그 아니라고 급조된 그런 이벤트라 참 마음에 안 들고 좀 까고 싶은데, 어쨌든 또 금년에 좀 치러집니다. 자, 이번 트리도하고 4번마 엘파드리노, 이 두 마리가 지금 그 국제 레이팅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액면 자체가 지금 그 자료나 각종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경마 팬들께서 많이 접하실 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센 말이다라는 게 지금 뭐 경마장 안에 안팎으로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뛰는 마필들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건 뭐 그냥 응원 차원이라면 모를까? 배팅까지 너무 과도하게 연결 지으시면 안 되겠고, 6번마 원더볼트를 저 박대박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마필이다 보니까 원더볼트가 조금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작 마방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직전보다 조금 조시가 못하다라는 그런 또 측면이 있어서 정말 전개 운이라도 바라야 되는데, 이 전개 운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잖아. 사이즈 차이가 나버리면 전개고 뭐고 없습니다. 자, 민태민 위원의 어떤 그 추천 마필이랄까, 또 이번 경주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SBS 스포츠 채널에 중계가 되니까 그거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근데 이 레이스 자체가 진짜 이거 뭐 영산2가 말레이시아에서 우승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우승했던 그 그레이드하고 여기 나오는 그 엘파드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의 그 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두바이에 넘어가서 입상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보지 못했어요. 했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레이스를 감안했을 때 그 영산2에 최근에 보여준 국산 마필이지만 파괴력,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게 엘파드리노 이런 마필들인데, 마사회에서 그 행정 자체를 뭐 일본 말들이나 그 싱가포르 말들 하다못해서 전경주 뛴 거 동영상이라도 한번 돌려볼 수 있게끔
우리가 제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예상가들조차 너무 안 찾아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일본산 요번에 들어온 말들은 전번에 그 와치빌리지가 가서 깼던 말들에 비해서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산 말들은 여기 지금 자막에 뭐 대한민국, 싱가포르, 일본으로 나오는데 대한민국 말들이 못 올지언정 일본 말들은 좀 어렵지 않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겠고 엘파드리노를 현장에 일시장에서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과연 어떻게 생긴 말이고 얼마나 세길래 그 두바이에 넘어가서 입상을 했는지 그러게. 상태만 이상 없다면은 엘파드리노를 그냥 놓고 가는 게 맞겠죠. 예상가들이 이번 경주는 뭐 추천 막권 자체를 추천할 만한 경주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뭐 엘파디노를 계속 추적하거나 뛰는 모습을 데뷔할 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완전히 그 두 경마장에서의 국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배팅을 연결하고 이렇게 할 텐데 느닷없이 이렇게 초빙해갖고 뛰게 한 건 뭔 막권을 사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일본산 말들에 대한 뭐 능력 비교, 와치빌리지하고 뛰었던 편성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그 난칸 키에바라는 그 도쿄 인근에 도쿄 인근에 지방 경마 4개가 있어요. 오이라든가 가와사키, 뭐 우라와 그리고 후나바시 여기 4개가 있는데 거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난칸키에바.com을 찍고 들어가시면은 뭐 다 한글 번역도 되죠. 쇼칼라베린이라든가 다 있어요 말들이. 그러니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만 봐도. 네. 워낙 두 마리가 일단 그 액면 자체가 국제 레이팅에 113위, 115위에 랭크되어 있는 마필들이고 포인트 점수에서는 월등하고 뭐 우리나라 말들은 거기에 낑겨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데 얼마나 잘 뛰나 저는 그걸 좀 지켜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만약에 제가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들 하나도 없다. 미제들을 싼 값에 들여온 애들, 한국에서 몇 번 뛴 애들하고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자고 사실상 예전에 개별 거래가 좀 이루어졌을 때 언어 카운티들이라든지 뭐 아일랜드 피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뭐 섭서디도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좀 센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붙인다면 좀 재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김주원 위원의 어떤 시각 들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레이팅 점수로 따져봤을 때 엘파드리노가 115점이에요. 115점. 와치빌리지가 작년에 일본 원정 가서 우승하면서 이 국제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봤을 때 100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100점, 115점, 무려 15점 차이가 나는데 1.1점이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미 뭐 갭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수 좀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 국내에서 지금 이 육성에서 들여와서 이 승치시키고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외국산 말들이 좀 한 수 배워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관심은 엘파드리노의 이 실전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국 무대에서도 이 마사에 공지된 전적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애국 배팅을 여러분들 관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6번마 원더볼트가 그나마 한국말 중에 뭐 3착이라도 한번 주워 먹겠다고 차분하게 타면은 3복승 정도로는 원더볼트가 애국 배팅 가볍게 하는 배팅이죠. 애국 배팅으로는 좀 더 재밌지 않나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애국 배팅이 아니라니까. 아니야, 한국에서 자체가 활약을 하니까. 그래요. 뭐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 있듯이 일단 주로의 어떤 뭐 적응력 그리고 뭐 생판 모르는 나라에 와갖고 지금 모래주로 가뜩이나 또 노후된 그런 주로 속에서 버벅거리는 애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라면은 참 또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여론에서 엘파드리노는 맨 후미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스타트 타임이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뛰었던 그 직전 경주 맨 뒤에서 날아온 건 맞는데 스타트 이후 200m 기록이 12초 5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선행말 그렇게 못 끊습니다. 도주지, 도주.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로의 주로의 차이는 단기 주로의 뭐 그런 건 차이 감안해야지. 감안을 해도 감안을 해도. 맨 뒤에 스피드가 엘파드리노가 없다라는 말은 전혀 예, 뭐 그거는 통용될 수 뭐 없는 부분이지.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능력의 싶어서. 능력을 그 순간적인 스피드를 어디다 쓰냐고 관건이지 뭐 싱가포르 기수들도 허접하지 않아요. 여기 뭐 노엘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제기수 초청 경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보였던 기수고 탁월한 기술을 보여줬는데 대충 우리나라 대충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비행기 타고 넘어온 기수한테 깡바닥에서 추입하라는 충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드바이스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플라이트 홉킨이 먼저 나오고 카이 보이스만이 빠르고 와스빌리지 뉴욕블로 이렇게 해서 전개를 그려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2번, 4번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애들보다 훨씬 세라면 이건 자리가 어떻게 잡히건 간에 레이스 중반에 쓱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능력 자체가 얼뛰어 버리면 순간 스피드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줄서기 경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 뭐 약 배팅 내지는 배팅 자제로 갈 거고 뭐 배팅하고 싶은 경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한 마리씩 좀 보자면 난 싹 깨져버리고 내년부터 이런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 다 낙마하고 아니 뭐 저기 그 싹 깨져가지고 좀 망신 좀 당하고 안 뛰었으면 좋겠어. 배팅할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 이런 돈.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좀 배팅을 여러분께 뭐 지침서를 확실하게 드릴 수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썰을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해서 이렇게 경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육경주는 뭐 되도록이면 뭐 좀 또 배당이 또 높게 형성되면 또 이제 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장황한 아마 앞뒤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부산교차 6경주로 갑니다. 오늘 교체의 마지막 경주죠. 일단 4번마 올수 지난번에는 발주 때 실패를 하는 바람에 정말 그 레이스 판도 자체를 망가뜨려버린 또 주인공이 됐죠. 할 일을 완전히 편안하게 내버려준 주인공이 됐는데 언제든지 선에도 나갈 수가 있고 또 선입으로도 1400m까지는 잘 뛰는 마필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국산 마필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4번마 올수를 좀 데려가고 싶어요. 자, 이번 경주 일단 김주원 의원은 역시 4번 세게 보내 3번마 올수를 체크가 좀 돼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자, 일단 민태민 의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를 감안해서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이 최근에 액면 때문에 좀 덜 팔려준다라면은 그 값어치를 사고 싶은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바로 안쪽 1번 프린스 킹덤이라는 마필입니다. 여기 나오는 애들하고 뭐 사실 급수가 다른 말이죠. 얘는 60을 달고도 최강마들, 뭐 벌마의 꿈이 우승을 했던 대상경주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았고 따라가면서도 4등까지 올 정도로 힘이 좋고 스피드가 뛰어난 말입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에 김용군 기수 휴양 갔다 와서 그래도 가장 약한 편성을 만났다면은 1400은 이거 예전에 뭐 오래된 일이지만 예전에 1400 뛰는 거 보면요 파괴력 있게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린스 킹덤이 예상 밖으로 인기에서 좀 평가 절하된다면은 그 메리트를 충분히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프린스 킹덤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올수나 라이즈 앤드 샤우트가 요즘에 선입으로도 재미를 두 마리가 보고 있고 또 무리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빠르게만 앞에 붙여놓고 1을 보내놓으면 1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 9번마 엄브라이드 보이지의 안정감이 가장 돋보이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경주 아시안컵 챌린지 부산 대표로 나온 뉴욕블루와 직전에 같은 레이스에 나와서 1군 승분전이라 김용곤 기수가 정말 살살 이 전력으로 뭐 쥐어짜면서 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실전 적응력, 1군 적응력은 직전 경주를 통해 충분히 길러놨다라는 판단이고 이번에 뭐 내외각으로 빠른 말들이 있긴 합니다만 엄브라이드를 보이지도 그에 준하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갖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근 기수 적임 등짝 올라탔다라면 뭐 용서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거리지는 아니지만은 코너 2개짜리고
그리고 뉴욕블루 따라가서 가능성 보이는 마필이 뭐 올수 따라가서 들뛸 가능성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외곽적으로는 9번마 언브라이드 보이지 당연히 제법 좀 인기를 많이 모으겠습니다만은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국산 마필 중에서는 또 4번마 올수 그리고 게이트 조건이 좋은 1번마 프린스 킹덤의 기본 저력 이렇게 이제 3마리를 부산교체 육경주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교체 육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책 펴세요 코너예요. 일요 경마가 상대적으로 참 어려운 경마일입니다.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만한 경주가 크게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큰 경주, 이건 맞출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이번 서울의 7경주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놓고 때리는 왕대가리 1번의 포트레이입니다. 별 한 3개 칠까요 여기다 이렇게? 자, 지난번에는 MJC 트로피컵 특별경주입니다. 국삼군에서도 짱짱한 상대들이었죠. 뭐 클레이샷과 스트롱로드. 그 당시에도 이 마필을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끝까지 고민을 할 정도로 사이즈가 있는 말이죠. 이번에 1번 게이트에 훈련도 좋습니다. 바깥쪽에 지금 5번 트윈스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김혜선이 안장이라면은 선행에 대한 욕심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봐요. 5번 트윈스걸을 보내고 최적의 선입도 되겠죠. 왔습니다. 이거는 왕대가리다. 이구미에서 안 빠집니다. 이편성에서. 자, 이제 꼬랑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금수기는 지난번 잘 뛰었지만 승군전에 구미가 너무 세요. 뭐 비도브 패스, 기복마. 흥부 박씨는 이거 보셔야 됩니다. 마트가 왜소해서 이 말을 자체를 제가 세게 안 봤던 말인데 항상 제 기대보다 좀 더 나은 능력을 끌어내더라고요. 입상할 때 보면은 빠른 페이스에서 능동적으로 추입을 한 모습을 여러 차례 봤고 이번에 클린업 조이하고 능력마저 외산 2군 병합을 할 때도 외곽에서 잘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4번. 자, 5번 트윈스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번 포트레이가 모가지를 꽉 쥐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5번의 트윈스걸을 편하게 보내고 1번이 따라가면 이 5번도 의외로 선행 시에는 강단 있게 뛰는 말입니다. 훈련도 좋아요. 다만 1번에 대한 이 경합에 대한 그림, 그 그림 때문에 축으로는 못 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5번 트윈스걸 역시 가능마. 가람 안 되죠? 미스 에브리, 아라제일, 다이아스톰. 푸른 거탑인데요. 저번에 역시 MJC 트로피컵 특별경주 같이 나왔어요. 포트레이하고. 당시에 클레이샷이 이끌었던 무지막지 빠른 페이스에서 늦게 올라오다가 볼일 다 봤는데 이번에 뭐 포트레이하고 지난번 격차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클레이샷이 없어요. 그 때문에 전번보다는 페이스가 느리다면은 푸른 거탑도 입상권에 가능한 전력입니다. 끝났죠. 1번 포트레이 추계, 4번의 흥부박씨, 5번 트윈스걸, 10번 푸른 거탑. 이 안에서 경주는 끝납니다. 요거 세방삼에는 그냥 창고 앞에 가서 서 계시면 돼요. 다만 어디다가 과연 힘을 주느냐가 관건이죠. 최종적으로 주력과 받치는 막권의 선택은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어디다 때릴지는 현장 상태하고 의지를 좀 볼게요. 특히나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 때문에 1번 포트레이를 강축으로 4번, 5번, 10번으로 세구멍 정리하면서 이번 7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300m 거리예요. 자, 민태민이 야심차게 준비한 일요경마의 메인 추천경주입니다.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 편성이고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강축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대끼리 막권이라 하더라도 10배 언저리로 나올 정도로 치열한 란타전 양상이 바로 이번 8경주인데 자, 놓고 때릴 말 하나가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고 여기에 후차권도 나름대로 불안불안하게 어영부영 팔려줄 수 있는 말들을 다
자르고요. 깔끔하게 압축된 막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충만은 여러분께 오픈을 해드립니다. 이거 오픈해드려도 70~80%는 적중이에요. 그만큼 혼전의 기둥을 빗자는 거예요. 기둥을. 자, 그 기둥은 바로 6번 유승환의 천적입니다. 말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다 알았어요. 하지만 직전에 꼬랑지로만 봤기 때문에 큰 배당을 놓쳤는데, 항상 훈련할 때 악벽으로 인해서 역방향으로만 돌리다가 근래 들어와서 순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상 조교를 하면서 걸음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정말 유승환이가 엄청나게 여력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끌어내더라고요. 우승을 찍었는데 완전히 말이 바뀌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2등 안에는 그냥 올 수 있는 게 바로 천적이에요. 그래서 자, 죽을 때 죽더라도 6번 천적을 강축으로 놓고, 자, 불안한 느낌아 제가 현장에서 과감하게 빼드릴 말이 있어요. 그런 말들 빼고 깔끔하게요. 압축된 막건으로, 그것도 중고 배당으로 믿어주시는 분들하고 저도 한 배 타고 막건 한번 시원하게 살 겁니다. 함께 응원하는 경주, 그리고 함께 항구라 하는 경주로 이번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경마 9경주입니다. 국산 4분의 1800m 경주. 시원하게 머리는 못 치면서 또 나올 때마다 복병감으로는 언급이 되거나 또 배팅권까지 손이 가게끔 만드는 마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마리가 꽉 채워진 9경주인데, 자, 개인적으로도 이번마 소통시대에는 이런 구미는, 이런 편성이면 살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요 9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 김주원 의원도 같은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통시대에 대한 설명을 김주원 의원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기 1위가 되겠죠, 소통시대가.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되긴 되는데 뭐 단순식 1점대는 아닐 것 같고. 예, 현장 체중만 변동 없으면은 그냥 인기도에 상관없이 놓고 때리셔도 됩니다. 이 4월달에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온 것처럼 배당판에 팔렸던 게 소통시대예요. 근데 역시 우려했던 부분이 또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 과도한 인기 속에 이 거품 인기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기세가 꺾이면서 그 다음번 출전했던 5월 경주에서는 그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이거 뭐 출전해도 되겠나 싶을 정도의 최악의 컨디션을 보였는데도 출전을 감행해서 결국에는 뭐 바닥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에게 무리를 준 것 같다 해서 충분한 휴식기를 주면서 7월달에 다시 출전을 했는데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만 말이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건 결과를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뭐 베스트 컨디션까지 올라왔고요. 지난주부터 박병 기수가 이거 하나는 안 놓친다, 정말 이악 물고 훈련하는 모습까지 봤을 때는 뭐 2착 승분에 실수 없이 저는 대가리 찍고 3군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코사도 충분히 방어 막권까지 허락할 정도로 배당은 괜찮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번만 소통시대. 자, 한 마리 박대박도 힘을 좀 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태민이요. 네, 소통시대는 저도 뭐 의견 좋게 보고 있고요. 6번 슈퍼드래곤하고 아라비아 왕자가 1300에서 선행선임력으로 2연승을 거두고 지금 1800. 뒷직선에서 충분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제 힘을 제대로만 써주면 얘네들도 안 될 건 없어요. 하지만 1800이라는 거리는 일단 좀 불안감이 있다고 보는데, 1800을 안 뛰어본 놈 중에서는 열돌 스페이스 셔틀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센 구미지만 후착으로 한번 노려보자. 제가 그때도 시트레이서하고 한 방을 붙여서 뭐 강하게 때렸던 경주예요. 근데 제가 녹음하면서도 마방에서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없었다, 덜 탔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줬던 게 12번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뭐 누가 앞에 가든 외곽으로 선입권에 갖다 붙이면 더 뛸 여력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윤태민 위원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상당히 배당이 좋을 법한 맛들입니다. 일단 12번 스페이스 셔틀 자체가
액면만 가지고는 이렇게 세게 보거나 또 아사무사하죠. 딱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에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번 스페이스 셔틀의 잠재력을 나머지 거리 경험 없는 마필 가운데서는 1순위로 지목한다. 자, 민트미니언의 추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2번, 12번 저희 마감 UCC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2번, 12번 먼저 좀 깔아놓고 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만 소통시대 2명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배당 쪽에서는 12번 스페이스 셔틀 민태맨 위원의 꽃배당 복병마 추천 들어갑니다. 자, 10경주입니다. 박대박의 책을 펴세요 코너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도 1군 게임이었는데 역시 이변이 없었죠. 광교 비상의 선행, 그리고 근성 박대박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근성의 화신 베스트 캡틴이 깔끔하게 또 이변을 차단시켜내면서 한 방으로 마무리가 잘 됐었습니다. 자, 이번 국산 1군 게임은 그냥 이름만 봐도 11번 흑기사입니다. 흑기사는 박대박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 나올 때마다 추천을 드려오고 있는 마필이고 실수가 없습니다. 계속 꽂힙니다. 대가리 2등, 대가리 2등 하다가 지난번에 3착을 왔는데, 자, 지난번 3착은 광교비상, 바로 지난주에 머리 왔었던 광교비상이 굉장히 느린 페이스로 레이스를 끌었어요. 거기에 4코너까지는 무난하게 조경호가 대처를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광교비상이나 무브먼트도 힘을 전혀 쓰지 않고 4코너까지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퍼트를 빨리 땡겨서 줘줬어야 됩니다. 그 스퍼트가 늦었던 만큼 4코너 때 무브먼트와의 격차를 막판에는 반마신까지 좁혀냈지만 결국 인기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3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많은 경마 팬들이 원망을 좀 했었던 그런 아쉬운 경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한 번의 실수입니다. 흑기사가 실수입니다. 다시 뛰면은 충분히 무브먼트 때를 잡는, 그래서 계속적인 연속 입상을 이용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1번 흑기사를 놓고 가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번 10경주에 그냥 거의 다 포인트입니다. 10번만 흑기사가 능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왕대가리가 맞는데 훈련이 찝찝해요. 처음으로 훈련이 찝찝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찝찝한 것 때문에 점수를 깎아도 나머지 마필 아폴로니, 유앤드 베스트니, 무슨 코너스톤, 승군마, 다 똥말들이라 1군에서는 정말 흑기사한테는 잽이 안 되는 마필들이라 100번 물러서도 방어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흑기사를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쌍승식 후착으로 바칩니다. 11번 흑기사. 쌍승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흑기사가 와도 사실 마지막 10경주 돈은 꽤 될 거예요. 자, 놓고 들어간 충마 안쪽에 2번마 늘 푸른 청룡입니다. 더 뛸 말이고 1군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해냈고 유승환 기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능력 기수 박으룬입니다. 박으룬이는 박대박이가 믿고 배팅하는 몇 안 되는 기수들 중에 한 명이에요. 2번마 늘 푸른 청룡이 흑기사를 밟을 수 있는 완벽한 찬스입니다. 왜? 흑기사가 최상의 베스트 컨디션이 못 미치기 때문에 2번마 늘 푸른 청룡을 놓고 쌍승식 11번 흑기사 첫 번째 포인트고요. 흑기사가 정말 현장 상태까지도 떨어져서 부러지는 2착 내 입상도 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앞에 가는 마필이지요. 7번마 초원여제입니다. 자, 10경주 2번 7번으로 대구라, 2번 11번 쌍승식으로 방구라 같이 노립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 경주 모두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경마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경마는 또 시행이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만 경마가 시행이 되고 이제 일요 경마는 없습니다. 대신에 금요 경마는 부산 경주 그리고 제주 경주가 혼합돼서 펼쳐지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만 15개 경주죠. 자, 일요 경마는 없다라는 거, 다음 주 또 출마표가 뜨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자료가 제공될 겁니다만은 미리 좀 알려드리고요. 자, 8월 마지막 일요 경마 혼전도가 높고 배당이 터질 만한 개연성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왕이면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큰 배당 잡아내시는 팬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